똑같은 더위에 노출되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분, 적게 흘리는 분이 거의 정상인처럼 되었다는 논문, 손, 얼굴 이런 쪽에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땀이 많이 나는 분들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증은 먼저 크게 온몸에 나는 전신 다한증과 부분적으로 손, 발, 머리, 얼굴 이런 부분적으로 나는 국소 다한증,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다한증의 치료법으로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전기 이온 치료기, 보톡스 주사법, 수술법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르는 약은 땀구멍을 막아서 땀이 덜 나게 하는 그런 원리의 약품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드리클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데오더란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겨드랑이나 손발, 국소 다한증에 효과적이고,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바르면, 한 일주일 정도 바르면 땀이 덜 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땀을 워낙 많이 흘리는 손 다한증 이런 분들은 효과가 10명에 1명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워낙에 땀이 많이 나니까. 그러나 이제 겨드랑이 다한증은 확실히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다한증에는 제일 첫 번째 추천하는 것으로서 이 바르는 드리클로라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요게 효과가 좋으면 처음에는 매일 한 일주일 정도 바르시다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바르셔도 효과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에는요. 그리고 다른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손발은 워낙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약은 항콜린성 제제들입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땀은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거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주로 부교감신경에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항콜린성 제제가 먹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전신 다한증이 심하시거나 혹은 손발 다한증이 심한 경우에 바르는 약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 먹는 약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약은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변을 보는 게 조금 시원치 않다든지, 수면이라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침에 한 알만 드셔보시고, 그걸로 별 부작용이 없고 용량이 좀 부족하면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먹는다든지 이렇게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이온 치료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전기 이온 영동 치료법인데요. 땀샘에 작용을 해서 땀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효과는 처음에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해서 대개 한 3주, 4주 하다 보면 이게 현저하게 땀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명에 한 8명 정도는 이 전기 이온 치료기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사요법은 보톡스 주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땀샘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지만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보톡스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땀이 나는 부위에 겨드랑이, 손, 발 혹은 이마나 머리 전체 이렇게 국소적으로 땀이 나는 그 부위에 주사를 내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땀이 안 나게 하는 원리고요. 한 90년대 중반에 처음 소개가 돼서 한 20여 년간 하면서 FDA 승인도 받았고 효능이나 이런 거는 다 검증이 된 치료법입니다. 보톡스 다한증 치료법은 겨드랑이는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치료로 5, 6개월 가고 시술 시간도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마취용 거 한 30분, 오래 바르시는 분 한 1시간 정도 바르고 하시면 거의 통증도 없습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은 이 손발과 달리 여름철이 되면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다한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개 한 4월, 5월 이제 날이 더워지고 좀 밝고 가벼운 소재의 옷을 입기 시작할 무렵에 이게 땀이 많이 나면 겨드랑이가 젖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5월 달, 4월, 5월 요때쯤에서 한번 맞으시면 한여름을 지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라고 할 만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 것 같고요. 다만 손하고 발은 땀샘의 그 밀도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겨드랑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술할 때 적어도 한 양손을 합쳐가지고 최소한 2병에서 3병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서장훈 선수처럼 이 손바닥이 제 얼굴만 하는 분들은 2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들고 주사할 때 좀 통증도 있어서 이 신경 마취 같은 걸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꽤 시술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톡스 다한증 치료법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맞을수록 효과 인터벌이 점점점 효과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이 겨드랑이 다한증을 지속적으로 한 5회 내지 7회를 맞았더니 거의 정상이처럼 되었다는 논문도 있고요. 제 자신도 머리 다한증이 있어서 저한테 7차례 정도 맞으시고는 지금 그 다음에는 원래 한 3개월마다 오신 분인데 한 6개월 만에 와서 지금은 나지는 않지만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맞으러 왔다. 그리고 지금 안 오신 게 벌써 지금 한 3, 4년 되신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최소한 여름철에 좀 땀이 겨드랑이 많이 나는 분들한테 한 5월, 6월쯤에서 한번 맞으시면 한여름 지나실 수 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찌감치 한 3월쯤 와서 맞으세요. 근데 3월절에 맞고는 한 6월달, 7월쯤 돼서 오셔서 효과가 다 떨어졌다는 거. 이번에는 효과가 왜 이리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유가 이 3월에서 6월이면 벌써 한 3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나면 보톡스는 약효가 반쯤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이 외기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쯤 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맞는 걸로 지내시려면 이제 날이 더워지기 직전인 5월 말 6월 요때 한 번 맞으시면 제일 더운 이 삼복더위까지 한 7, 8월까지는 잘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적으로 또 겨울철에도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나 혹은 나는 예방적으로 조금 더 하시겠다는 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겨드랑이 다한증에 보톡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손 다한증, 발 다한증은 3개월에 한 번 하셔야 되고요.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그렇게 간격으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보톡스 치료의 단점이 아무래도 여러 번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두피, 얼굴 이런 쪽은 맞춤 거를 오래 바르고 하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손발 다한증은 손이 워낙 예민한 곳이지 않습니까? 점자를 읽을 정도로 예민한 곳이 되라서 그런 마취용고를 1시간 바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발 다한증 같은 경우는 이 손의 감각신경을 지배하는 그 감각신경을 신경 마취를 하고 블록을 하고 마취를 한 다음에 하셔야지 안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 신경 마취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을 찾아서 신경 마취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통증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요법은 교감신경절제술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겨드랑이를 통해서 이 손이나 얼굴, 몸통에 땀을 많이 분비하는 그 신경절을 잘라버리는 거죠. 혹은 찢어버리거나 클립으로 묶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땀샘의 분비를 억제하는 건데요. 손까지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발 다한증은 그 발의 땀을 조절하는 신경절이 뱃속에 있습니다. 복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내시경 방법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손, 얼굴 이런 쪽에 국소 다한증에 사용하는 치료법인데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상성 다한증이 누구나 생긴다는 것이고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한테 이런 게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고 그걸 참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작용이 자신한테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다한증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더운 여름철을 맞아 다한증 관리 만전을 기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